한 개인이 시장에 대해서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제가 반대로 혹시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매입하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살 집은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딱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30대 초반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진 걸 본 적이 없으시겠죠? 일단 그 부분을 체크하자면 2012년 연말에 부동산을 하셨던 분들이 요즘에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같이 일했던 분들 많이 잃으셨다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임대료를 못 낼 정도로 거래가 안 되고 그래서 부동산이 문을 많이 닫았었습니다. 그 시기에 지금 30대 초반분들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잘 모르실 수도 있죠. 다시 말해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이런 게 맞는 거죠. 내가 집을 관심을 가진 이후에는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다. 젊은 세대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는 10년 그 이전 시장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 이전 시장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조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혹여나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본 것만으로 판단을 하니까 집값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고 싶은 거와 하기 싫은 걸로 나눠서 보면 안 되고요.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시장을 내다보는 것이다. 즉 미래를 전망하는 것. 그게 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내가 제일 좋은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 제가 집에 가면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알겠어요. 그것은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산을 볼 때 그건 뭐냐면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내 전 재산을 털어놓거나 주식, 소액이라도 내가 내 돈을 투자한다고 할 때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한 관심을 꺼야겠다. 대신 내가 살 수 있는 것, 현 시점에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겠다. 이것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지금 주택시장이 싼지 비싼지 판단하시기 어려우니까 제 견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은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집값은 떨어질 것이 맞고 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고 내일부터 폭등이 올 수도 있고 내일부터 폭락이 올 수도 있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 부동산, 집값은 절대 싼 가격은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실소유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가짐. 뭐냐면 주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20년, 30년을 놓고 봤을 때 인구가 줄어들어요? 수도권은 인구 줄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가 살 때까지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통화량도 늘어나고 쉽게 말해 물가인 거예요. 예전에 20년 전 짜장면 한 그릇이랑 지금 짜장면 한 그릇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파트도 물가 개념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근데 다만 지금 비싸고 15년, 20년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가짐, 장기적 우상향, 단기적인 하락세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알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을 때에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하고 싶지 않은데 매도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끌입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하셔야 하고, 반대로 내 집 마련이 필요 없으신데 내 집을 그냥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조바심이 있는 분들은 안 사셔도 됩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돈을 벌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한테 목표를 물어보면 10억입니다. 20억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적은 편이에요. 50억, 100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지만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평상시에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 벌 때하고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10억을 번다고 할게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 이상 되니까 후배 세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허망해하는 분들도 있고 저랑 비슷한 세대이거나 제 인생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걸 비교하게 되면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깨닫고 나도 이제 투자라는 걸 해봐야겠다 라고 오시잖아요. 근데 10억이 얼마 정도냐면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에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30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벌겠다고 지금 이걸 하는데 한순간 투자로 10억을 버는 투자는 없고요. 혹시 누군가 그런 걸 알고 계신다면 저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저는 10억을 벌겠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대부분 행동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주식, 부동산, 코인, 일관성 없는 투자를 많이 하신단 말이죠.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 자리 없어서 메뚜기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제가 보기엔 건강과 시간입니다. 건강하고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은 한 영역에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고 한 사람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는 겁니다. 하나의 영역을 5년 동안 판 사람은 이만큼 들어가는데 5개를 1년씩 판 사람은 깊이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나에게 맞는 한 우물을 파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